24일 기준으로 보자면 4.25억 달러, 그리고 25일 기준으로 보자면 3.94억 달러의 GBTC가 유출이 됐어요. GBTC 유출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막 5억 달러, 6억 달러씩 나오다가. 그런데 아까 이제 유출이 줄었으니까 하방 압력이 완화된 거죠. 이게 예측한 곳이 무려 JP모건입니다.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하락, 범인은 바로 너? 촬영 시각은 1월 26일 낮 12시 20분입니다. 자, 범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일단 11일 이후, 11일은 뭐죠?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특히 상장되고 나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뭔가 상장되자마자 셀더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좀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떨어져서 결국은 38,00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4만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하락은 약간 진정된 모습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주범은 누굴까? 범인은 바로 누굴까라고 봤을 때 다들 말씀하신 GBTC입니다. 왜냐? 네.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이 드렸지만 이 GBTC가 할인돼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할인돼서 거래가 될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게 이제 그 ETF가 되면서 할인율이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팔자에 나선 거죠. 그간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거 플러스 할인율까지 먹으니까 엄청 많이 먹었겠죠. 대표적으로 아마 이게 돈나무 캐시우드 언니. 물론 이제 캐시우드 언니가 GBTC를 파는 거는 자사 ETF로 전환하기 위한 물량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락장 속에서 22년 11월 하락장 속에서 그레이스케일 GBTC를 쓸어 담았던 돈나무 역시 아크 인베스트가 GBTC를 연일 팔고 있습니다.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GBTC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설정을 하게 되면 6개월 락업이 걸립니다. 그래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ETF로 전환이 되면서 이 락업, 요것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락업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 뭐 이런 기관은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상당한데 누가 굳이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당하면서 GBTC를 설정을 했을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X 여기가 또 10억 달러치 또 팔았죠. 여기도 또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GBTC가 1.5%로 비쌉니다. 이게 원래는 2%를 받았어요. 자, 2%를 받았는데 1.5로 내리긴 했지만 경쟁사는 지금 제로를 받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기간에서 제로지만 그냥 보통 평시 수수료 역시 0.2에서 0.3%. 그러니까 다른 상품보다 5배, 6배 비싸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 이미 수수료가 전쟁 상황이라서요. 1.5%는 사실 너무 비싸죠. 비트코인 ETF 수수료 전쟁이 이제는 아예 유럽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비싼 수수료를 받던 그 ETF도 역시나 수수료를 미국 수준으로 낮춘 거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말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투자자 후생 증대 관점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개를 해서 경쟁이 나니까 수수료가 싸진 거고요. 자, 그럼 GBTC에서 얼마나 나갔을까라고 보면 이게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주는 게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게 계속 조금씩 계속 파는 거예요. 어쨌든 꾸준히 줄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훅 줄었죠. 네. 훅 줄은 게 바로 나간 물량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보자면요. 요 파란 선이 뭐다? ETF. 그러니까 GBTC를 제외한 9개 ETF에 유입된 자금이고요. 그리고 요 회색이 나간 자금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많이 나갔죠. 뭐 들어오기도 들어왔지만 나가기도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습니다. 이 보시면 토탈 스팟 ETF에서 요거는 이제 개수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금 흐름이나 비트코인 개수가 이게 기관마다 약간씩 살짝 달라요. 다르지만 그거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어쨌든 순 유출입을 보자면 토탈 플로로 보자면 23일까지 보자면 2만 1000개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GBTC에서 나간 물량을 빼고도 첫날에는 14,000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점점 들어온 양이 줄더니 이젠 순 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 유출이 됐고요. 보시면
이게 왜 순유출로 바뀌었냐라고 보면 GBTC에서 나가는 물량도 줄었지만 들어오는 물량이 더 가파르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면 데일리 체인지를 보시면 1월 11일에는 13,000개, 이거 숫자가 약간씩 다릅니다. 네. 집계하는 데마다 1월 24일 기준으로 보자면 4,610개가 순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GBTC에서 나가는 물량 자체도 줄고 있어요. 감소 추세. 23일 기준으로 보자면 4.25억 달러, 그리고 24일 기준으로 보자면 4.25억 달러, 그리고 25일 기준으로 보자면 3.94억 달러의 GBTC가 유출이 됐어요. GBTC 유출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막 5억 달러, 6억 달러씩 나오다가. 그런데 아까 이제 유출이 줄었으니까 하방 압력이 완화된 거죠. 이게 예측한 곳이 무려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상승을 외칠 때 아니야, 생각보다 GBTC에서 ETF로 들어가는 물량이 GBTC에서 갈아타는 물량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자금은 많지 않아 라고 예측하면서 오히려 셀더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한 곳인데, 그 JP모건에서 야, GBTC가 이제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 점점 줄어들 것 같아,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TC가 줄긴 했는데 GBTC에서 나가는 게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ETF 유입도 줄었어요. 24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총 순유입된 금액은 8.2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첫 9거래일 8.5700만 달러가 이제 순유입된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숫자가 약간 다르다라는 내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집계하는 그 기준에 따라 살짝 다른 건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순유입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어요. 순유출.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들어왔던 거고 지금은 최근에는 순유출이 되는데 GBTC 하방 압력이 줄었는데 다른 ETF로 들어오는 돈도 줄면서 오히려 순유입에 ETF 출시 이후에 순유입되긴 했지만 줄었습니다. GBTC 물량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땠죠? 어쨌든 ETF만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입니다. 순유입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GBTC가 좀 약간 영향이 크긴 크죠.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GBTC 혼자서 51만 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에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의 운용사가 GBTC 하나 못 이겨, 그레이스케일 하나 못 이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GBTC의 운용자산 영향력을 넘기는 힘들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그레이스케일을 전통 운용사가 인수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블룸버그 ETF 애널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자, ETF 자금 유입을 보죠. 왜냐면 GBTC에서 돈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GBTC가 문제다라고 하면 GBTC 돈이 나온 건 맞는데 어쨌든 ETF로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어쨌든 플러스야. 그런 얘기는 GBTC를 포함한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ETF 자본 유출입만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ETF 자금이 이렇게 지금 순유입됐는데 이게 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 라고 이제 자꾸 묻는데, 제임스 세이파트가 뭐라고 했냐면, ETF 흐름이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면 나는 세상에 부자가 됐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ETF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BTC를 포함해서 ETF만 놓고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ETF 출시 이후에 수십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성 증가나 비트코인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예 GBTC가 주범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GBTC도 맞는데 이게 뭐냐, GBTC가 근본은 아니라 여기에다가 너무 기대가 컸어, ETF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ETF 승인 전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매수세 과열이 진정되는,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다시 말하면 셀더 뉴스다라고 이제 비트와이즈 CIO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 역시 이게 GBTC와는 제가 보기에는 무관하다기보다는 약간 촉매제가 된 것 같고요. 파생 상품 시장 매도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TC,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거래되는 건 장외에서 거래가 때문에 장내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크립토컨트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비트코인 하락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매도가 나왔어요? 셀더 뉴스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무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GBTC 매도가 촉발한 매도세에 셀더 뉴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아예 유동성 감소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서 헤이즈입니다. GBTC 자본 순유출 탓이 아니라요. 결국 유동성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다? BTFP.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연준이 지난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시행했냐?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 있잖아요. 미국 국채나 MBS. 이거를 액면가로 담보 금액을 쳐줍니다. 그리고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연준의 돈을 다 갚고 이제 빌린 돈을 갚고 이 담보로 들고 있는 거는 사실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막 1%대 산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가 넘잖아요.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 요만큼 손실 난 거를 이제 시장에 팔면은 그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은행에 파산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3월에 BTFP라는 연준이 그 담보를 액면가로 계산을 해줄게. 대신 돈을 담보를 맡기면 그에 해당하는 걸 돈으로 빌려줄게 하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가 연장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3월 11일 이후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미국 국채나 MBS 들고 있는 은행은 아마 위험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3월에 유동성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동성 위기가 오면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유동성이 넘쳐야지 수요가 들어오는 자산에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은행 위기가 오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화폐가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ETF까지 나온 마당에 탈중앙화 화폐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이 유동성에 따라서 자금이 얼마나 이 시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의 흐름이 오히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서헤이즈가요 비트코인 풋옵션을 샀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유동성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다라는 해석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유동성 관련돼가지고 좋은 거 중국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2월 지급진 부위를 50bp 인하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시장에 엄청난 몇 조가 풀리는 거라고 몇백 조가 풀리는 거라는 말이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코인에는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이 차이나빔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지금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 다 안 좋잖아요. 네. 지금 항생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다 망한다, 어디 파산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오히려 금지된 비트코인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홍콩을 통해서. 최근에 홍콩이 우리가 3월, 지난해였나? 언제였지? 하여간 언제였죠? 우리가 홍콩 빔을 막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적이지? 아무튼 그런데 정작 이제 홍콩에서 막 개인들 비트코인 거래할 수 있대 이런 기대감이 막 나왔었는데 정작 그 기대감이 그닥 이렇게 뭔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거 벌써 지난해 초 얘기인 것 같네. 근데 이제 여름 들어가가지고 이제 ETF 얘기 나오면서 ETF로 관심이 다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라이선스를 발급을 해서서 그 업체들이 이제 개인 중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야 주식도 못하겠고 부동산도 못하겠어. 그런데 내 자산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 비트코인 투자밖에 없어. 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눈길을 돌린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차이나빔을 또 한번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떨어진 이유 말씀드릴 때 기타 수급 악화 돌발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하락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악재 요인은 맞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 이건 너무 드디어 상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나온 그 마운트 곡스 말퍼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샘슨 모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언제적 이슈냐. 하락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고인물 이슈의 마운트 곡스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채권자들이 이미 자기 채권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그리고 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인 물량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게 받게 됐다고 해서 바로 매도에 나설까?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곡 이슈는 생각만큼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 악화 돌발 변수 두 번째로는 실크로드 물량입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각종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압수한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낸 그 공지문에 따르면, 발표문에 따르면 1.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언젠가 시장에 나와서 이제 아마 팔리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아캄 대시보드를 참조해가지고 이거 어떤 그 주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냐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아요. 98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ETF 물량도 있고 개인들 물량도 있고 미국 기관 물량도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가 66만 개 정도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51만 개. 비트파이넥스가 22만 개. 그리고 US 가버먼트가 무려 21만 개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13만 5천 개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몇 개 들고 있다라는 요거에 이게 그 계산하는 업체마다 살짝 다르니까 대충 그 흐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 마운트 곡스 물량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난해 1.3억 달러보다 아마 더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뭔가 큰 악재로 작용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예상 가능한 악재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짐 크레이머는 더 가격이 내려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진반꿀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한 번 더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요 진반꿀 늘 그런 상황에 진방꿀에 들어맞았듯이 이제는 요 발언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에서 좀 더 위로 솟구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코린이들이 약간 그 ETF 승인돼서 막 시장이 달아올라서 그제서야 관심을 가진 코린이들이 아마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승인되고 나서 가격이 떨어져서인지. 그래서 도이치방크가 서베이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연내 2만 달러를 밑돌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달러가 웬 말입니까? 이건 정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ETF 때문에 시장에 들어와서 오르는 것만 보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놀랜 리테일 투자자들이, 코린이들이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파이넥스도 보고서를 내서 다음 지지선은 36,000에서 38,000으로 봤고요. 그리고 보유 주소의 손실 수준을 감안하면 하단은 한 38,000쯤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겠습니다. 대각 시장의 컨센서스가 38,000선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시그널 퀀트 같은 경우에는 37,80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라는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38,000선 정도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에 나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4월에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반감기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반감기 직전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조정 기간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스펜슨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전에 33,000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33,000달러까지 밀릴까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약간 고점을 뭐로 예상하느냐, 전고점은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였는데, 그리고 15만 달러, 10만 달러, 굉장히 예측이 불리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마이크 맥클론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제임스 세이파트, 에릭 발추나스, 이분들이 이제 ETF 애널리스트고요. 요분 이제 마이크 맥클론은 상품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걸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증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행지표로 봤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국면 들어가면서 위험을 겪을 거니까 위험자산 선행지표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미 증시나 금보다 성적이 저조할 거다라는데 제발 이분의 전망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올해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강세론 전망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뉴스, 제가 약간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보여드는데 긍정적인 건 뭐다? 채굴자들이 이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셀더 뉴스가 나오면서 GBTC 매도 물량도 있지만 여러 가지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면서 나왔던 물량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채굴자들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채굴자들이 이미 다 팔았는지 18개월 내 채굴자 잔고가 제일 적대요.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할 건 뭐예요? 채굴자들이 더 이상 팔 게 없다. 그동안 막 쟁여놨던 걸 이제 다 팔았기 때문에 팔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매도 압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길게 보자면요. 투자자 손바뀜이 일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자산의 손바뀜 시점에서는 자산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 혹은 조정을 너무 약간 마음 아프게 이게 크게 공포에 떠실 건 아니고요. 이게 투자자 손바뀜이 일고 있고 ETF 이후에 시장이 다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